1번 경기 본머스 대 웨스트햄. 두 팀 전력에서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 본머스가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현재 본머스 쪽으로 더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머스가 최근 두 경기 연패를 당하면서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좀 부진하지만 홈에서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 승리가 유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세메뇨, 클라이버르트 선수가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난 두 팀의 맞대결을 봤을 때 웨스트햄에게 본머스가 압도적으로 상성이 좋지 못합니다. 물론 웨스트햄도 파케타 같은 핵심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하지만 최근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연승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수비에서의 안정감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본머스의 세메뇨, 클라이버르트 선수가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면 조금은 내려앉아서 역습 위주로 경기를 끌고 갈 가능성도 있는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본머스의 압도적인 승리는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마 웨스트햄이 최근 홈에서의 연승 분위기를 원정에서도 이어갈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홈팀 본머스의 패배 이변으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브라이턴 대 브랜트퍼드.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이는 두 팀의 경기이고 맞대결 결과를 봤을 때 팽팽하게 경기를 치르는 만큼 이번 경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입니다. 브라이턴은 최근 수비에 불안을 보이면서 매경기 실점을 했지만 지난 두 경기에서는 안정적인 수비 집중력을 보이면서 무실점 경기를 치렀습니다. 아마 이번 홈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것 같긴 하지만 핵심 선수인 미토마 선수가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고 그 외에 전력 누수도 심각한 상황에서 최근 기세가 더 올라온 브랜트퍼드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홈이지만 뒤로 쳐져서 경기를 치를 수 있습니다. 물론 브랜트퍼드는 원정에서의 수비에 문제를 많이 보이긴 해도 득점력에서는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원정이지만 전력에서의 큰 차이도 없는 만큼 브라이턴이 압도적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이번 경기 두 팀 모두 골을 기록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고 2.5골 기준 오버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두 팀 팽팽한 맞대결을 보여준 만큼 무승부는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이번 경기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지만 홈팀의 승패 두 개를 노려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리버풀 대 노팅엄. 안필드에서의 리버풀이고 그냥 단순 이름값만 봤을 때 리버풀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고 지금도 역시 리버풀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리버풀이 최근 홈에서의 경기에서 아스톤빌라와 레알 마드리드를 연달아 잡아내면서 다시 경기력이 올라오는 듯 했지만 원정에서는 맨시티에게 3대0으로 완패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리버풀이라는 팀은 기복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팀 자체가 폼이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리버풀의 승리는 가져가는 게 맞지만 노팅엄이 지난 3경기에서 패배하지 않으면서 감독 교체 후에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 수비에서의 안정감을 가져가면서 역습을 통한 반전을 꾀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최근 실점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수비에서의 불안을 보이고 있고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 노팅엄에게 1무 1패 기록한 만큼 노팅엄에게 실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아마 뚫어내려는 리버풀과 막아내려는 노팅엄의 경기 내용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홈팀 리버풀의 승리를 당연히 가져가면서 무승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울버햄튼 대 크리스탈 팰리스. 울버햄튼의 부진이 끝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강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 승리보다는 패배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라서 점유율을 좀 살리면서 경기를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결정적인 골 기회에도 처참한 결정력으로 기회를 살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흔들리는 울버햄튼의 수비를 크리스탈 팰리스가 가볍게 뚫어낼 것으로 보여지고 역습을 통한 공격 전개보다 중원에서의 힘싸움부터 크리스탈 팰리스가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은 염두해야 될 사항은 울버햄튼이 에드워즈 감독을 선임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고 그 첫 경기가 홈 경기인 만큼 수비에서의 안정감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 분위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득점까지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단번에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크진 않지만 감독 교체 버프라는 이상한 기복들이 존재하는 만큼 픽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 이변까지도 노려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뉴캐슬 대 맨시티.
전체적으로 맨시티가 주도할 경기입니다. 뉴캐슬이 홈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지만 최근 극심한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고 맨시티에게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 경기들에서 수비 불안을 보이고 있고 다니엘 번, 앤서니 고든 같은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전력 누수도 극심한 상황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강팀인 맨시티를 상대로 홈에서 안정감을 가져가면서 역습 위주로 경기를 펼치긴 하겠지만 맨시티가 실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반대로 경기 초반부터 전방 압박을 하면서 역습, 세트피스에서도 맨시티가 더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변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맨시티가 안 해도 될 실점을 가끔 하면서 원정에서 수비 쪽에서의 실수와 허점을 노출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뭔가 압도적이라고는 보기 좀 어렵고 혼란의 한방을 기대하기가 큰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전술이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변을 노리실 분들은 중복 폴더로 무승부까지는 가져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오사수나 대 소시에다드.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오사수나지만 최근 실점이 굉장히 많고 원정에서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그 흐름이 홈에서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 실점률이 높진 않지만 매경기 실점을 가져가면서 수비 불안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인 경기력에서 좀 안정감을 찾긴 어려워 보입니다. 또 항상 부디비르 선수를 필두로 하는 공격 전개는 어떤 방향이든 읽히기 쉬워 보이고 그 외에 공격 루트가 딱히 없어 보이는 만큼 부디비르가 막힌다면 이번 경기 득점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소시에다드도 원정에서는 조금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점차 균형을 잡아가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실점도 많이 하곤 있지만 득점력이 꽤나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 맞대결에서 결과를 봤을 때 양팀 번갈아 가면서 승리를 가져가고 있지만 최근에는 소시에다드가 연달아 승리를 잡아내고 있고 최근 패배가 없는 만큼 그 좋은 기세 이번 경기에 이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홈팀 오사수나의 패배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비아레알 대 마요르카. 최근 경기력으로 보나 전력으로 보나 순위로 보나 홈팀 비아레알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경기입니다. 비아레알은 지난 5경기에서 단 한 골도 실점하지 않으면서 압도적인 수비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득점력도 월등하게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 이번 경기 비아레알이 점유율부터 주도하면서 경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다득점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마요르카도 직전 경기에서 헤타페에게 1대0으로 승리하면서 기세가 올라와 있긴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또 무리키 선수를 필두로 하는 공격 전개는 일으키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고 그 선수를 대체할 선수가 전무해 보입니다. 아마 이번 경기에서 마찬가지로 좀 내려앉아서 빠른 공수 전환으로 공격 빌드업을 구사하겠지만 단단한 수비를 갖추고 있는 비아레알의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면서 득점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긴 말 없이 홈팀 비아레알의 승리로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베티스 대 지로나. 리그 순위에서 보듯이 이번 경기 경기력의 차이는 커 보입니다. 지로나가 직전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기세가 올라와 있긴 하지만 리그 18위로 떨어진 상황에서 그것도 원정에서 베티스를 상대로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아직 승점 차이가 크진 않지만 베티스가 지난 4경기에서 3승 1무 기록하면서 경기력이 굉장히 올라와 있고 특히 실점률을 줄이면서 수비 조직력을 탄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격 전개에서도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홈에서는 경기력이 더 좋은 만큼 이번 경기 쉽게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로나가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승점 1점이라도 노리기 위해서 원정에서 템백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고 지난 맞대결에서의 결과를 봤을 때 의외로 팽팽함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픽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로 중복 폴더로 꺾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번 경기 엘체 대 레알 마드리드. 거꾸로 매달려서 분석해도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가 보이는 경기입니다.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점하고 있고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는 경기이지만 패배하는 결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중요해 보이는 건 과연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2경기에서의 무득점을 이번 경기에서 폭발시킬 수 있느냐 같습니다.
또 그 경기들이 원정 경기였고 리디거, 추아메니, 카마빈가, 은바페 등 핵심 선수들이 현재 출전 불가의 상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도 좀 무득점으로 그 흐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또 엘체가 최근 경기들에서 무승부와 패배에 익숙해져 있긴 하지만 홈에서는 꽤나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실점을 굉장히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경기에서 무리한 승리보다는 무승부를 노리면서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홈팀 엘체의 패배와 무승부 이변까지는 챙겨가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